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 처서 매직이라 이런 말을 쓰던데요, 정말 절기는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처서가 오자마자 마치 하늘이 얼음 풍선을 터뜨린 것처럼 기온이 내려가서 어젯밤에 창문을 여니까요, 정말 선선한 서늘하기까지 한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책 읽기 좋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좋은 계절 가을에 모든 일들이 마법같이 슬슬 풀려나갔으면 합니다.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손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날씨 정말 대박이었죠. 네, 오늘도 아까 올렸지만 걸어오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예. 벤치에 앉아서 좀 멍 때리는 거, 이런 커피 마시면서 이런 거 하고 싶더라고요. 예. 저는 당과 정부가 난장판이라 가지고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행복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요즘. 예. 이제 그런 것 좀 잊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좋게 푸는 거 아닐까요? 가을이라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그런 인사 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주십시오. 오늘 지금 벌써 10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로버트리님, 먼 산이 가깝게 보이는 맑은 가을이 시작되는 좋은 날입니다. 시사 1번지 화이팅입니다. 시사 1번지는 정치 세계를 제대로 알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표현 좋습니다. 핫뚜님 안녕하세요. 오늘 완전 가을 날씨, 재택근무 가장 장점이 유튜브로 시사 1번지 틀어놓고 빵이랑 커피 마시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강인디아나님, 부산에서 광주방송을 보는 이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때문. 강인디아나님 오늘 좀 뽑아주세요. 진정한 동서화합입니다. 이게. 예, 부산에서. 놀지 이찍님, 백서방 천서방 수고하세요. 울 희망입니다. 백서방은 몰라도 천서방은 정말 우리 희망입니다. 아유. 그리고 우리 또 찐팬 이은주님, 오늘 아버님 생신이시라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백운계 시사 1번지 잘 꾸며가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요즘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뭐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이런저런 국회의원들 질문도 쏟아졌고, 특히 새로 등장한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또 공격도 있었습니다.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 답변, 질의응답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그리고 얘기 나눠볼까요?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죠? 그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그죠? 네? 지방선거에 후보로 뛰실 때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제가 고발을 당했나요? 선관위가 축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유권자한테 공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당사자 후보로서 모르실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공고를 한 것과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고 선관위의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전 알고 국민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이 자신이 지방선거에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선관위 고발당했다는 걸 지금 8월 23일 이날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걸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고발 당하지 않았다, 김은혜 수석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송금주 의원, 고발 당한 것은 아니죠? 네, 고발은 안 당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해서 그 재산 축소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공지했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고발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고, 김은혜 의원은 고발은 안 당했다, 내가 고발 당했느냐 이렇게 이제 공방이 오고 갔는데, 도찐 개찐 같은데.
천하람 의원 아무래도 이제 뭐 기선제압이라고 그럴까 뭐 새로 이제 홍보수석 등장했으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민주당 의원분들의 질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공격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좀 세부 준비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과의 설전 같은 부분들도 보면은 이모고모. 예, 뭐 이모 고모까지 안 가더라도 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타임에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좀 방어해 드린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국회 그 질의응답 과정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준비를 해 오는데 상대방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 김은혜 수석이나 이 대응을 하는 수준이 말싸움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프레임을. 그래서 자꾸 말꼬리 잡기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갈수록 예. 그 전투력이 좀 국민들이 볼 땐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변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말이 좀 안 되네. 근데 김유정 의원 예. 이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 알았다고 들어가라고 해도 계속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도 얼마 전까지 빠치였어. 뭐 그런 차원일까요?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답변 태도도 그렇고 어떤 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차원일까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결국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마치 그 박홍근 원내대표 표현대로 미운 7살처럼 하더라라는 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절대로 무슨 말싸움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는 거예요. 처음에 인사청문회 때는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좀 실수, 준비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완패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승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그 착각 속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의 태도는 그런 식으로 오만하게 굴면 정말 갈수록 이 윤석열 정권에 불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고요. 김은혜 수석도 사실은 이제 홍보수석으로서는 첫 데뷔전인데 그 중앙선관위 고발 여부는 조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한 건은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첫 데뷔전 치고는 조금 더 겸손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인적 쇄신 얘기 막 나오고 결국 바꾼 거는 홍보수석 하나밖에 없는데 본인이 양쪽에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감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쇄신 차원에서 홍보수석을 바꾼 것인데 조금 더 겸손하게 임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예. 싶어요. 일단 강민정 의원이 나중에 신상 발언 통해서 정정은 했어요. 예. 민주당이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운영위에도 그렇고 근데 제가 운영위 때를 보면 이 여야가 공방을 하잖아요. 근데 수석이건 비서실장이건 굉장히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면 이 비서실에서 뚫리면 그 화살이 대통령에게 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비서실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는 장관이 조금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원들을 존중해서. 근데 이 운영위에서 뚫리면 대통령에게 그 화살이 바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최선의 방어막을 치는 그래서 아마 어제 김은혜 수석도 평소에는 상당히 겸손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어제는 좀 그런 차원에서 데뷔전을 치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분들한테 저도 그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질의를 좀 잘 못하냐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좌진들의 수준이 조금 떨어졌다. 그게 이제 보좌진들 탓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지난번 국회에 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확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은 이제 수석 보좌관 같은 거를 맡기에 아직은 조금 경력이 부족한 분들이 좀 너무 과하게 빠르게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보좌진 인재 풀 자체가 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경력이 짧은 분들이 좀 많아진 것 아니냐. 그게 결국 의원들의 지리 수준 저하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지금 초선 재선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가열찬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야당의 공격수들로서 초선 재선이 야당 경험이 없어요. 초선도 2016년에 재선도 당선돼가지고 2017년에 바로 여당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초선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딱히 더 공격할 그게 없었던 거죠. 경험치로. 그래서 초선재선의 공격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물어볼 게 많이 있었죠. 사적 채용 논란도 있었고 또 물난리 대응하는 것. 김대기 비서실장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 물난리 때 과연 제대로 대응했느냐라는 것 가지고 또 공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궁금했던 게 지난번에 기사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천하라면 그러면 기사 취재가 잘못된 걸까요? 그게 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그냥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걸로 좀 오해가 됐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그냥 김대기 비서실장 말대로 본인은 뭐 대통령의 뜻에 항상 맡기겠다. 거치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더 아마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쏟아질 텐데 대체로 이런 그 국회 운영위가 열리면은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우리들이? 제가 국회 운영위에서 2년 정도 예.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야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들을 어떻게 방어해내느냐 비서실과 또 그 여권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운영위에서 야권이 얼마만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그 지금 현재 여당 또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파고드느냐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는데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그 이런 운영위가 됐든 법사위가 됐든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은 그 답변자들의 태도 때문에 말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거는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 또 내각 인선 앞두고 있는데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제 너무 오래 비워놓은 거 아닙니까? 김주영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나경원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성중 의원이 어제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쪽 말이 더 믿을 만할까요? 글쎄요. 이제 당내에 곧 있을 뭐 연말이란 얘기도 있고 내년 초라고도 알려져 있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들의 역학관계도 고려한 그런 내각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복지부 장관 될 확률도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또 당대표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문화관광 위원장을 상임위원장을 했었고요. 뭐 복지부에서도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복지위에서도 또 본인이 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도 뜻은 있는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얘기가 나왔었던 거니까요. 복지부 장관 얘기는.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예. 교육연금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석으로 100일 넘게 놔두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네. 자, 김대기 비서실장과 야당 의원들 간에 오고 갔던 공방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그 비서실장님, 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8일 날 호우주의보 내리고 나서 관사에 계셨다고 약주하셨죠? 그날 맥주 네, 맥주 그러니까 술 드셨죠? 조금 마셨습니다. 그렇죠.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 8월 8일 날 12시에 호우 경보 내렸고 15시에 호우주의보 내렸고 17시에 호우주의보 내렸습니다. 비 올 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약주하시고 대통령이 퇴근하시다가 옆에 보니까 다른 아파트 잠기고 있었는데 퇴근하셨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바로 들어가서 컨트롤 타워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 드시고 들어간 것밖에 안 보여요.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가 처음에 대통령이고 두 번째 누굽니까? 실장님 아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재난이 비관을 예상하면 했죠. 어떻게 옵니까? 네? 재난 예상하면 다 막죠 그거.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런데 계신 분들 중에 이거를 결과만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원래 아무것도 그 못합니다. 권력과 권한이 그렇잖아요. 있는 자리는 실장님 네? 잘 아시겠지만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과정 당연히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출입 기자하고 오랫동안 전에 한 건데 그것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예. 술 마신 걸 놓고도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천하람 의원 네. 이렇게 그 의정 현장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듣는 것, 제대로 보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예. 근데 저는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좀 아쉽어요. 많이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오는 자리이죠. 물론 이 비서실장의 말도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사과가 참 엄중한 만큼 어지간한 거는 사실 비서실장이 저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수해 대응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뭐 약주를 뭐 많이는 안 하셨겠죠. 실제 본인 말대로.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 비서실장도 용산의 집무실에 가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더 했었어야 되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께 다시 직무실로 복귀하자라고 내가 진언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다. 비서실장으로서 판단 미스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 이슈를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예. 사과를 할 때 안 하면은 매를 버는 거죠. 뭐. 사과는 빨리 할수록 예, 좋다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김대기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술을 안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 맥주 추가 조금 질의가 마셨다. 오니까 맥주 조금 마셨다 이렇게 답해버리면 예. 사실 그 이분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는데 좀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 들여다봤고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상당히 강도 높게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 감찰에 착수해서 지금 비서관 행정관급 직원들 상당 부분이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현주 의원. 네. 임기 초반에 대통령실 내부 감찰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원래 처음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예전에 청와대죠. 청와대 들어갈 때 굉장히 엄선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대부분이 엄선을 했다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라 대선 캠프 때 이미 들어가는 인사들이 경력도 있고 그 분야의 최고들이 보통 대선 캠프에 들어가야 본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잘 되면 그분들이 그대로 청와대실로,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실로.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은 없는 게 맞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몇 가지 인사 논란이 있으면서 대통령실에서 아마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예. 취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감찰을 두고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이제 유력하게 나오는 게 네. 이른바 윤핵관 라인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하람 의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누가 와도 일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분들이 다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석이 바뀐다 해도 이미 그 밑에 있는 행정관 행정요원들이 사실은 세팅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세팅한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경선 때 대통령과 가깝게 있었던 정치인들이 세팅을 많이 한 것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실이 변화를 주려고 하면 이 멤버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멤버들도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본격적인 권력 투쟁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그다지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은 예. 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핵관 라인 정리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건 조금 과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김유정 의원 의견은 어떠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 감찰 대상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좀 투명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그 대상자들이 소위 윤핵관 라인들이라고 해서 국회나 당에서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윤핵관 라인 정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역량 따라 감찰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기를 더 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당이나 보좌진들은 좀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소위 사적 채용이라고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고 소위 윤핵관 라인을 추천할 수도 추천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이 여의도를 향한 군기잡기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안 실려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이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치하고 논의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니고 여당마저도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을.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야당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그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당과 보좌진들이 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감찰 대상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개선이 정말 실제로 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잡는 거 필요하기는 한데 이제 그런 지적을 합니다. 감찰을 하는 쪽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검찰 출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검찰 쪽 사람들을 검찰 출신이 감찰하고 또 속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가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은 관료 집단들이 쭉 올라가서 대통령을 해야죠. 대통령실 보좌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기존부터 우리 정치를 좀 폄하한 측면이 있고 또 대통령들이 자꾸 정치적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통령으로 오다 보니까 무조건 정치 분야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창조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검찰 인사를 중용을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검찰 기능을 담당해요. 근데 그 분들한테 내부 통제를 맡기게 되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접근 방식을 그렇게 접근하는지 당연히 내부 통제는 해야 되지만 그 힘을 검찰 출신들한테 주는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도 아까 했지만은 정무적인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돼야지 약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정치인데, 근데 뭐 저도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검찰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관료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서는 오히려 곤란하다. 예. 오히려 상층부에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임이 확실해진 마당이니까 굉장히 더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70일 만에 기자실에 나타나가지고 저 누군지 아세요 했던 분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 판단력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국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공직기강 비서관부터 뭐 총무비서관 다 할 것 없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이 정치인 잡듯이 당이나 국회 쪽에서 온 이 행정관이나 이 비서진들을 잡는 느낌으로 국민에게 비춰진다면 이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정무적 판단은 과연 어디로 또 실종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네, 1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의 사무총장도 요즘에 아주 좀 뜨거운 인물이 됐는데 유병호 사무총장. 네, 검찰 출신이죠. 그래요? 네. 검찰 내부 출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내부 승진이죠. 아니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2부 들어갈 동안에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예.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